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과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버스 정류장 들이받은 40대 소방관, 소방 공무원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감찰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충북 청주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충북 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 소방본부는 최근 음주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직원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9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네, 이 소방관은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경찰이 순찰 중에 직접 인지를 했든 누가 신고를 했든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이제 음주한 채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이제 요구를 했더니,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으로 딱 특정이 되어야만 도로교통법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음주 수치를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요구를 했더니 이 운전자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거부를 이제 하게 되면, 실제 음주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음주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는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은 아니고, 왜냐하면 음주 수치가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해서 이제 그 사건을, 경찰에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검찰에다가 사건을 보내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인정이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이든 간에.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든 이렇게 형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 이런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배상을 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거와 별개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인지를 했을 때 이 운전자가 공무원이 신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경우에 소속기관에 통지해서 이제 그 징계를 받도록, 소속기관에 또 통지를 해야 되고, 소속기관에서는 이제 별개로서 이제 그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찰을 조사를 거쳐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개로 소속기관에서 이제 그 징계 처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의 내용은 이제 경찰에서 그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을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관할 그 소속기관의 통제가 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이 부수적으로 이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제 경찰 사건 그 현재 진행 상황, 그러니까 경찰 사건은 이제 끝난 것이고 이제 검찰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사실관계인 것이고요. 소방 관계자는 이제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대로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현금으로 줘서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에게 면책금, 자기부담금을 주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처리의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의 문제, 형사 책임은 일반적으로 과거 전력이 없고 이번에 물적 피해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는 보통 50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물적 피해가 없다면 500에서 1000만 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구속이나 징역형의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 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말고 또 면허 취소와 같은 또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취소라고 하는 1년 동안만 무면허 상태가 되고 1년이 경과해서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을 한다면 다시 이제 적법하게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결격 기간 2년,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그 다음에 소속 기관에서 이 징계는 감찰 조사를 거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의결을 하면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징계에 대한 그 기준은 소속 기관에 징계 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야기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문제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의 일종이지만 또 징계 책임, 징계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제받기는, 감경 등 구제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행정소송을 먼저 하고자 하더라도 그 소청심사를 먼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청심사가 끝나야만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형사처벌은 약식에 대한 벌금형은 정시판 청구를 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정시판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면 이제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해서 형사 절차에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시재판 청구, 그 이후에 항소, 상고로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면허 취소 2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가 2년 취소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가 되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과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심판을 해야만 됩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개인의 피해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럽다, 가해자가 손해배상 해주는 것이 도저히 난 인정할 수가 없다,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물론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보험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배상액을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운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 책임,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형사처벌까지 다 포함해서 복합적인 이런 크게 네 가지에 관계된 이런 그 법적 책임이 발생을 하고, 이 법적 책임에 발생한 것들은 각각 별개의 불법 구제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소방 공무원이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고, 그에 따른 그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와 관련된 그 법적 불이익과 그 구제 수단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